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커플당 58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선거기금 모금을 합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승리 이후 텍사스주에서도 바이든의 지지율을 제치면서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위입니다. 보수 칼럼니스트 패기 누난도 블룸버그가 자선과 정치 경력으로 뿌려놓은 인적 자산들이 그가 후보가 되는데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부티지지 후보를 가리켜 자신은 동성애자를 대통령으로 뽑는데 바더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을 받은 러시 림보는 보수의 이름으로 해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때문에 법무장관 역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법무장관의 다른 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법무부의 형사 케이스에 대한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윗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만 6천 명에게 따라붙던 마리화나로 인한 중경범죄 전과 기록을 말소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가 중단했던 사형을 다시 집행합니다. 연방 판사가 100억 달러 규모인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계약을 일시 중지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존 사주를 싫어해서 아마존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받게 했다고 아마존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이산화탄소 없는 항공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오늘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날짜에는 시차가 없죠. 전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토요일인 내일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는데 이제 22일이면은 2월 22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군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네바다주에서 이제 코커스가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격적인 어떠한 그 선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그 팜비치에서 5만 8천 달러가 아니라요. 커플당 58만 달러 그 선거 기금을 합니다. 물론 그 돈 많이 내는 그 선거 기금에 가면은 대통령과 같이 앉아서 디너 먹고 시간도 조금 길겠죠. 돈 많이 내니까요.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해서 한 그 30명 정도가 온다고 하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큐리티 체크도 거의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게스트가 좀 있겠죠. 부자 집에서 하죠. 당연히 아주 그 부자 투자가 집에서 하는데 그 넬슨 그 팔츠 집에서 하는데 해서 전체적으로 한 내일 1,000만 달러 정도는 모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자금, 기금 모금 행사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겁니다. 커플당 58만 달러. 부자들이 정말로 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오래된 요즘 현대 작가 그림이 더 비싸니까 부자들 사이니까 오래된 무슨 낭만파 화가의 벽에 어디 복도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데 걸어뒀던 그림 하나는 팔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 라운드가 돈 걷는 라운드가 시작이 된 건데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시리어스하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기금 모금하는 것을 두고 저거 봐라 돈을 저렇게 부자들에게 받아서 그래도 잘못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공짜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도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돈의 그
위력이 너무 강한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내일 이렇게 중요한 그 선거 기금 모금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팍스뉴스하고만 인터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어제는 팍스의 셔니니티도 아니고 터커 칼슨도 아니고 로라 잉그레엄도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제럴드 리베라라는 조금 그 터커 칼슨이나 셔니니티나 로라 잉그레엄하고는 조금 인기도 덜하고 조금은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민주당의 핏 브리지지에 대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원래 이 대통령 리버럴 했었잖아요. 나는 뭐 그 성의 정체성 같은 것을 특별히 상관하지 않고 그 동성애자에게 대통령인데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나 자신은 고려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룹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그 대통령의 이 말을 금방 뭐 받은 듯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뒤에 지난번에 국정연설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에 의해서 자유의 메달을 목에 걸었던 러쉬 림보가 아주 그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대통령의 기반을 향해서. 러쉬 림보가 지금 폐암 투병 중이지만 뭐 여전히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37살, 38살인데요. 생일 지나서 37살의 그 핏 브리지지가 무대 위에서, 말하자면 그 토론회의 그 연단 위에서 허즈번드와 키스하는 장면, 그 옆에는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브리지지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을 때를 가상으로 해서 같이 그 선거 그 토론회를 하는 것을 말하죠. 하면서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해봐. 미스터 프레지던트 옆에서 그 남자가 남자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이렇게 하면서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핏 브리지지의 이런 성의 정체성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고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러쉬 림보의 이 같은 말에 대해서 그 페더럴리스트라는 또 다른 이제 매체에서는 굉장히 강한요. 예, 뭐 타운홀처럼 그 보수성이 강한 이런 매체에서는 러쉬 림보 그 말이 무슨 뭐 특정한 사람을 향한 혐오 발언 절대 아니야. 그게 무슨 혐오 발언이야. 약간 조금 무례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 공화당에서는 러쉬 림보 말을 그렇게 해줬고, 그러나 또 공화당이라고 해서 다 러쉬 림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친구고요. 군 출신이고요. 린지 그레이엄이 이 러쉬 림보가 지금 미국의 세태를 잘못 읽은 거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 강하게 대통령 투표하는데 그래서 안 하겠어 라는 그 시절은 아니야 라고 공화당인데도 린지 그레이엄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콜라스 크리스토퍼가 인용을 한 그 갤럽, 제가 갤럽의 여론조사를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퍼는 어제 제가 78%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뭐 동성애자에게 투표하는 것 뭐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매체에서 그랬나요? 76%라고. 그게 이제 1978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된 거고요. 이렇게 대통령은 마이클 블룸버그는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핏 브리지지 같은 사람에게는 또 대통령도 공화당 표만 다 받아가지고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다른 표를 받아야지 되니까 핏 브리지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때는 maybe 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에게는 관대하게 말을 하고 대통령의 이 같은 관대한 말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이제 딱 그 대통령이 안 한 그런 말들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선거가 공화당 측에서는 그 유세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쇼킹한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뉴햄프셔 선거 이후에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어느 쪽 한쪽에 쏠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뉴햄프셔 이후에 이제 그 아이오와주에서도 실제로는 이 그 버니 샌더스가 유권자 표를 많이 받았고, 뉴햄프셔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핏 브리지지와 분명한 1위이고 하니까 그게 딱 그 탄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바이든을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이 버니 샌더스가 누르고 1위를 했다는 겁니다. 25%. 그런데 뉴햄프셔 이후에 지난주였잖아요. 4%포인트 그 지지도가 늘어났고, 그에 비해서 바이든은 22%에서 19%로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3%, 나머지에서 1%, 바이든에서 빠지는 게 샌더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선거에, 두 번 치러진 선거에 투표용지에 이름조차 없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17%에서 지금 18%로 올랐습니다. 바이든은 22%에서 19%로 내려갔고, 샌더스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에서 4%가 올라서 그 29% 지지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핏 브리지지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뉴햄프셔 전에도 11%, 이후에도 11%. 그런데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만한 적임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바이든이 제일 높아요. 17% 지지를 받긴 했는데 이게요 15포인트나 뉴햄프셔 선거 이후에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 그렇고,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확신 같은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굉장히 표본 범위도 넓네요. 2,63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텍사스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기도 역시 텍사스가 굉장히 그 이제 보수적인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한데, 텍사스에서도 이게 샌더스가 완전히 이제는 바이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24%대 22%, 텍사스에서는 아직까지 3위가 엘리자베스 워렌 15%, 그리고 4위가 역시 선거에 아직 나가지 않은 블룸버그 7%, 핏 브리지지는 역시 그 블룸버그와 동률입니다. 7%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인트 피트 폴이라고, 아마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여론조사 기구가 좀 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인트 피트 폴의 여론조사 결과, 이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플로리다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놀랍네요. 블룸버그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1위예요. 그 전에는 샌더스가 1위였는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27%가 블룸버그,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가 26%. 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는요, 최근에 이 뉴햄프셔 그 선거 이전에 41%에서 지금 26%가 됐으니까 17%나 내려간 거네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모닝 컨설트의 조사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 피트의 그 폴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기구가 다르니까 1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이제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1위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나온다. 그리고 특히 이 세인트 피트 폴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1.8%포인트밖에, 그 정도로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여론조사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가,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다. 아마 저는 이번에 3월 3일에도 확실한 그림이 안 나오고 한다면은 7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 갈 때까지
후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일까지를 합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 측에서 지지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필요하다면 10억 달러, 뭐 20억 달러뿐만이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20억 달러 이상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패기 누난이 그 지적하기를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봐라.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위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마이클 블룸버그가 바쁜데 언제 본인이 다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정교하게 스텝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마이클 블룸버그의 스텝들이 받는 봉급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스텝들이 받는 봉급의 평균 2배 높답니다. 봉급을 2배를 더 준다는 것은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이 사람이 한 10월 달 정도부터요. 그렇지만 대신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겠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이 젊은 사람에게도 접근하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소셜 미디어가 위트 있게 나온다는 그런 것. 그리고 이 패기 누난 같은 경우는 마이클 블룸버그를 잘 아는 사람이죠. 물론 마이클 블룸버그가 아주 오래전에는 민주당이었다가 뉴욕에서 그 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공화당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공화당이었고,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의 글 잘 쓰는 컬럼리스트도 잘 알죠. 그런데 패기 누난이 하는 얘기가요, 우리는 그가 공화당의 옷을 입고 선거에 나오고 시장을 했어도 12년 동안이나 뉴욕에서 시장했잖아요. 삼선이었는가 보네요. 했어도 우리는 그를 공화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나는 개인적으로도 이 마이클 블룸버그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돈이 많은데 돈을 아주 그냥 구두쇠처럼 이렇게 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돈을 썼고 했기 때문에 평판이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시장을 12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 시장협회, 무슨 뭐 정치인 협회 이런 데서도 분위기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 강한 지지 같은 것을 받아낼 것이고, 돈을 써서 친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은 뭐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로컬을 넘은 그 같은 정치인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could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그 또 좀 더 앞서가는 그 전문가들보다는 약간은 그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패기 누난이 이 정도 얘기하면은 상당히 블룸버그의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그 블룸버그도 중간에 어떠한 그 암초 같은 것에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디베이트죠. 이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디베이트를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시장을 오래 했고, 이 블룸버그라는 통신을 만들어서 거의 모든 공항에 다 배치를 하고 하는 그 수완이 있는 사람인데요. 잠시 뒤에 이 법무장관이 더해, 국무장관이 더해, 대통령 비유 맞추기 이런 소리를 듣더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신껏 일을 하겠지만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 말 전혀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중요한 그 부분들, 제가 헤드라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요.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와 또 어딥니까? 오클라호마의 캘리포니아주와 오클라호마는 완전히 그 성향이, 색깔이 다른 주잖아요. 색깔이 다른 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오늘의 미국을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는 것 보니까
법무부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네요.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증오했었던 맥카비라는 사람의 다 그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돼서 대통령에게 그 불리하게 모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었던 그 맥카비에 대한 형사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드롭했다. 이 경우에는요, 드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aybe 뭐 하다가 그 연방 법무장관이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건데 하다 보니까 별로 또 이제 뭐 기소할 만하다던가 그런 일이 없다고 중간 조사 결과 판단이 나오면 이렇게 드롭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감옥에 가둬야 돼, 저 사람도 가둬야 돼, 저 사람도 가둬야 돼 했고 실제로 법무장관이 앞장을 서서 그 수사를 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뭐 별로 흐지부지 그냥 뭐 별 케이스 아닌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가 이 맥카비 케이스에 대해서는 드롭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고 다만 그 미닝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그쪽에서 주장한 것처럼 러시아 스캔들이 다 가짜였고 트럼프 대통령을 내리기 위한 무슨 딥스테이트의 음모였었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사를 케이스를 접었다. 그런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장관이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트윗하는 것이 내가 법무장관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형사 케이스에 대해서 그게 바로 대통령의 친구 그 로저 스톤 케이스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그 트윗을 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니 또 대통령의 친구이면서 후원자면서 대통령의 선거운동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팍스의 루답스가 경로를 하더군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윌리엄 바의 그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트윗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뭐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트윗하고 나서 법무장관이 로저 스톤의 그 형량을 그 연방 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7년 내지 9년을 권고를 한 그 형량을 줄이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하면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시녀냐 물론 대통령의 사람이긴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향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바라보기를 하면서 일을 하느냐 5호 통제라 미국 헌법에 법무부에 대한 말이 없답니다. 미국 헌법에 법무부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5호 통제라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한 건지도 모르죠. 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통령의 트윗한 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이다 하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 트윗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루답스 얘기 먼저 해드리면요.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실망했다. 법무장관에게 실망했다. 법무장관이 지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어떤 그 미국 그 행정부서에 부처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같은 딥스테이트를 몰아내야지. 이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루답스의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들어주세요. 이 팍스에서 인기 있는 루답스가 법무부도 행정부의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나는 뭐 윌리엄 바의 뭐 그 말에 대해서 특별히 받아당하지는 않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윌리엄 바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의 그 법무부 검사들이 내린 형량에 대해서 조금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딱 그 말만 트윗에다 실어놓고 내가 명령 안 했다고 법무장관이 하잖아. 그리고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의 형사 케이스에 대해서 지시를 할 권리가 있어.
법적 권리가 있어. legal right이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을 했더군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볼 것 같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지금 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법무부가 움직이고 하는 것이 헌법에 법무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Justice Department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자꾸만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는요. 그래서 어저께 그 존 켈리 전 그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이 듀류 대학교에서 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아침까지도 미국에서 계속 그 인용이 되더군요. 뭐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민에 대해서도 그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민자 가운데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다. 그 대통령이 말하는 뭐 강간범, 뭐 범죄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이민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달라. 그럼 그때 그렇게 하든가요? 왜 이제 와서 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같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여러 다른 그 군통수권자의 또 다른 개입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고 이처럼 그만둔 사람이 존 켈리는 제임스 마티스와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임스 마티스가 책을 내고 했을 때와 지금 시차가 조금 있잖아요. 몇 개월은 있나요? 그런 때와 이 존 켈리의 지금과는 탄핵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때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마티스도 who knows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국방장관이었을 때 이 같은 부당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좀 살살해야죠. 너무 나가다가는 딱 그 튀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의회에 통과한 것도 있는데 이제 멕시코 벽 쌓기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선거 공약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백인들에게는 중요한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 가운데서 38억 3천만 달러를 멕시코 벽 쌓기로 돌리겠다. 대통령은 이것보다 뭐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그런데 이 돈이 통고를 한 거예요. 통고하니까 의회에서 이게 통고할 거냐? 예산인데 우리가 다 하라고 땅땅땅땅 도장 찍어준 것을 여기다가 쓰라고 찍어줬어? 다른 데다가 하라고 찍어줬잖아. 이럴 수가 있어? 의회에서 얘기를 하죠. 어디다가 하라고 찍어준 도장이냐면요. 2대의 F-35 전투기를 사는 것 그리고 2대의 오스프레이 틸트 로타 역시 이것도 그 해병대를 위한 그런 그 항공기를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대의 P-8A 르네상스군요. 이름이 이건 해군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항공기 그리고 8대의 MQ-9 리퍼 드론이네요. 또 넉 대의 C-130J 이것은 이제 통신에 관한 통신 플레인이군요. 이 해군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사는데 쓰려고 책정을 받았던 돈을 멕시코 벽 쌓기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반 정도밖에 안 됐네요. 38억 달러 정도 되니까 대통령은 72억 달러를 국방 예산에서 빼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그 더 심하면 안 될 것이 공화당 입장으로는요. 공화당에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텍사스의 그 맥손베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텍사스이기 때문에 텍사스에서 벽 짓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역구가 하도 오랜 동안 이민 사회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지역구인 경우는 아마 뭐 이 맥손베리 의원의 지역구가 그런 그 지역구이겠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했는데 국방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무부가 헌법에서 어떻게 정의됐는가와 마찬가지로 이게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그런 그 또 예산이 따로 있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무부에선 명목상으로는 뭐 마약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무부가 아니라 국방부요. 국방부에서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그 돈이다. 이렇게 명목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군사력의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전투기 같은 것을 못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는 또 캘리포니아주와 오클라호마주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네, 잠시 뒤에 하나의 또 중요한 판결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경로로 이퀴프먼트로 듣고 계신데 어떤 경우는 요즘은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 TV 앱으로 보시면은 아주 잘 보실 수 있답니다. 저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퀴프먼트가 가장 이 순간에 잘 적용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TV 앱으로 보시면은 더 잘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6만 6천 명,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이 마리화나 때문에 이 법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건데 마리화나 때문에 그동안 중범 기록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경범 기록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그런 기록을 다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은 중범 전과 마리화나로 인한 15,000명은 뭐 경범 하면은 합치면은 53,000명이 되잖아요. 인종적으로 보면 45%가 라티노, 32% 블랙, 20%가 백인.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여러 분류의 범죄가 있지만 이렇게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서도 백인은 20%밖에 안 됐거든요. 인종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게 몇 년이었나요? 2016년이었네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발의안 64 해서 개인이 1온수 정도는 마리화나를 소지해도 범죄가 되지 않고 그리고 1온수 정도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뭐 한 플랜트 6개 정도라고 하던가요? 기를 수 있게 합법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작업을 했고 이 사람들을 이제 전과 기록을 없애주면서 새로운 스타트를 하시라. 과거에는 이게 중범이고 경범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더 이상은 이게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60몇 년도에요. 61년도에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과자였던 그런 분들도 기록을 없앴습니다. 캘리포니아주니까 뭐 가능한 일이고요. 뭐 콜로라도주 같은 데도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주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클라호마 하면은 캘리포니아주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다른 색깔이 다르죠. 색깔 다르죠. 파란색과 빨간색. 도저히 보라색으로 될 수 없는 주와 이주인데 오클라호마에서는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 사형을 지난 몇 년 동안 중지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미국인데요. 아무리 사형 집행 대상자라고 하지만 그 사형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지 된다 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주에서 약물주사법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약물주사를 해서 사형을 시키려면 이제 사람을 이제 침대 같은 데다가 누이죠. 그리고는 이제 벨트 같은 것으로 여러 개 이렇게 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 번 2014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약물 주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짧은 순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정된 사형수가 막 몸을 떤다던가 약물 주사에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걸 또 다 조사들을 합니다. 뭐 관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이런 담당자들이요. 그러면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해서 이렇게 보면 그 약물 자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약물을 썼다던가 이런 것을 미국에서 싫어하는 거죠. 아무리 사형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성은 지켜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가 저지른 그 죄가 밉고 죄 때문에 그렇게 숨을 끊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집행이 중지가 됐다가 그랬다가 이번에 어저께 그 오클라호마의 주지사가 공화당이에요. 주지사하고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뭐 교정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약물을 3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뭐 2가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는 뭐 흔히 잘 듣는 그 포타시움 그 클로라이드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3가지가 전부 지난번에도 썼는데 지난번에 그 실수를 했었던 그런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형수의 관선 변호사들이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오클라호마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는 건데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그 부주의하게 한다던가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가는 사람을 정성껏 안 모신다 이런 것들을 그 관선 변호사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에 계속 그 오클라호마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절차가 사형수에게 인도적인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캠페인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연방 판사가 일시적인 거예요. 아마존사가 국방부와 계약한 것을 일을 일단 중단을 해라. 이 계약 자체가요. 10년 동안에 100억 달러짜리입니다. 맞죠? 10빌리언이니까. 10년 동안에 100억 달러 정도면은 뭐 거의 기간 산업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무슨 기간 산업을 하겠어요?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새로 하고 하는 그런 기간 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존이 고소를 했거든요. 아마존이 왜 고소를 했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차고 들어가기 전 마이크로소프트로 결정되기 직전까지는 아마존이 모든 여기에 있어서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마존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다른 측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어버렸다. 수주가. 이유는 간단하죠. 아마존 얘기가. 대통령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싫어하고 워싱턴 포스트 제프 베조스가 사주인 신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해서 연방 판사가 대통령보다 훨씬 아랫사람이죠. 그런데 연방 판사가 뭐 끝까지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소송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굉장히 실망했죠. 빨리빨리 일해서 빨리빨리 돈 받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또 연기되면 소송이라는 게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고 또 아마존처럼 돈 많은 그런 회사에서 이제 그 정부를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이거는 정말 하세월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망했지만 이것 역시 대통령이 뒤에서 조정했다라고 한 기업이 아마존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다른 아주 가뿐한 이 그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길로 가는 그런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뉴스가 지금 제가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고 난 뒤에 새로 나온 뉴스 중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군요. 앤드류 맥케이브 전 그 FBI 부국장이요. 제가 잠시 전에 그 속보로 전해드렸었던 이 부국장에 대한 그 조사를 연방 법무부에서 이제 드롭하겠다 하고 얘기한 거. 제임스 코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아무튼 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델타 에어라인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입니다. 매출에 있어서는요. 매출에 있어서 뭐 비행기를 많이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그 기준으로 하면은 더 다른 항공사가 이렇게 또 최고의 항공사가 최대의 규모의 항공사가 될 수도 있지만 매출에 있어서는 델타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3월 1일이니까 곧 시작하네요. 해서
뭔가 그 기후 변화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줄이기 내지는 없애기 이런 것을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델타 에어라인이 뭐 세계 무슨 뭐 그린피스도 아니고 한데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회사가 꼭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그 물건 자체 비행기에 타고 갈 때 안락하다 뭐 이렇다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회사의 세계에 관한 철학이 무엇이야? 회사의 정책이 무엇이야? 그에 따른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점점 좀 세련돼지고 양심적이 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깊어지면서 아우 장사하기도 힘들어요. 비행기표 팔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생각과 압박 또 소비자들만 가지고는 움직이겠어요. 주주들이 누굽니까? 투자가죠. 투자가들이 왜 그렇게 그 그린 그런 그 비행기 이런 운항 같은 것을 하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그게 산업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델타 에어라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델타 에어라인이 일찌감치 시작을 하긴 했어요. 2012년부터 우리 무슨 이산화탄소 방출 하는 거 이런 거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델타 에어라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그 저가 항공 뭐 제트블루 같은 데도 그랬고요. 아니면 무슨 호주의 항공사 이름이 뭐든가요? 퀀타스. 이 항공사는 대단하네요. 2050년이면 이제 뭐 세월이 그냥 눈 이렇게 감으면 그냥 갔잖아요. 한 해가. 감으면 또 가고. 2050년에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그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에어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에어프랑스도 한 10년 안에 50%는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 나라와 기업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엔과 다 함께 왜냐하면 어떤 유니버설 코드 같은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항상 그 유니버설한 그게 있어서 나사 같은 것도 표준 규격이 있죠. 그러니까 유엔이 표준 규격을 그 정한 것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앞으로 뭐 석탄 산업, 노웨이, 깨끗한 산업이 어차피 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델타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탄소 제한한다고 했네요. 카본 네거티브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뉴트럴도 아니고 네거티브라고 하니까 더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법에 따라서 다시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그 악영향은 이제는 그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그 카니발에서 이거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하던데 어떤 유럽의 어느 나라는요. 완전히 무슨 지하에 무슨 뭐를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요. 언더그라운드 핫베드 런던이군요. 그 엘리트들은 아예 뭐 비행기를 안 탄다고도 하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미국에서는 그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뭐 코바니 뭐 19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고 기세는 그 미국 질병통제국에서도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요. 연말이 아니고 연초입니다. 내년까지도. 발렌타인스데이네요.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강혜신이었습니다.